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피치 박종인입니다. 다이내믹 피치 많이 기다리셨죠? 한 주 쉬고 돌아왔고요. 한 주 쉬고 돌아온 만큼 저희가 오늘은 좀 딥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조은희 해설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박문성 해설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 쉰 만큼 저희가 조금 딥한 이야기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깊숙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거두절미하고 경기 결과, 수년 경기 결과 보고 빠르게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수년 경기 결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수년 경기들이 좀 있었죠. 전북 대 포항 경기에서 전북이 패배를 했고요. 성남대구는 무승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K리그의 분기점이 될 수 있었던 이 경기가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서울대 전북 경기가 있었는데 3대 4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네. 서로 서울 팬들이 이 경기에서도 지면서 받은 충격도 있었고 전북 팬들은 이렇게 변화가 많은 스코어들을 서울이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많은 실점을 하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 경기를 통해서 지금 이 팬들의 이 분위기가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장 가서 중계를 좀 맞아요.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필요했고 실제 부상 선수도 많아서 그렇죠. 어린 선수 중심으로 나왔잖아요. 많이 뛰긴 했지만 역시 전북을 좀 넘어가기는 어려웠죠. 결과적으로 이제 감독이 물러난 사태까지 좀 이어졌고 전북은 서울이 그렇게 어린 선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골이나 내줄 수가 있냐 이것 때문에 사실 전 팬들도 좀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은희 해설위원님에게도 이야기를 듣겠지만 오늘은 저희가 사실 서울 이야기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전북의 상황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전북 물론 이제 그래도 순위권에서는 2위를 또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조금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경기에 승리를 가져왔고 그 지지난 경기 때 또 패배. 좀 약간 불안한 지금 경기 운영, 또 승점을 좀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북 팬들도 약간 지금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올 시즌 사실 저는 울산과 전북, 지금 포항도 성적이 워낙 좋고 한데 전북이 올 시즌에 정말 남은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 저는 이 경기 정말 올 시즌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 이야기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서울이 큰일 났습니다. 순위도 순위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서울이 이 지경까지 왔나를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박진석 감독은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 타이밍 혹은 구단에서 감독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 타이밍은 박문성 해설위원 좀 어떻게 보시나요? 늦지 않았나? 근데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일단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늦었냐 늦지 않았냐는 마치 다 끝났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진짜 서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독을 교체하는 거죠. 감독을 교체해서 새 감독이 갑자기 뭔가를 확 만들어내겠다기보다는 가장 먼저는 충격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바뀌면 큰일 났다 우리 팀. 뭘 해보지 않으면 큰일 나나 보다 라는 메시지가 선수단에 가기 때문에 분위기가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네. 이걸 이제 유럽 쪽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술 지팡이 효과라는 표현을 써요. 지팡이를 든 사람이 바뀌면 마술처럼 바뀔 때가 있다. 이런 건데 이걸 기대하고 있는 서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서울은 극단적인 처방 이전에 이 패배로 인해서 서울 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항의를 하고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서 박진석 감독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내려서 선수들에게 지금 많이 화가 있는 팬들을 향한 사과가 있었는데 조은희 선수 선수 시절에 이런 경우 있었었나요? 저는 사실 한 2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고 또 기성용 선수의 상황을 또 직접 경험을 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모든 책임은 당연히 지도자와 선수들한테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 해봤죠. 이 경기에서 90분 내내 꼭 승리를 위해서 어떠한 진짜 그약 처방을 다 내려봐도 제 경험에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됐었고 그게 지금 FC 서울이 지금 특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에게는 당연히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은 승리를 원하고 승점 3점을 원하고 근데 반대로 선수들, 감독 얼마나 더 원하고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이제 안익수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그렇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분명히 선수들이 진짜 이번 경기 어떻게 보면 꼭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요술 지팡이 맞습니까? 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구단이 감독을 변화를 준다라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죠? 사실 박지성 감독이 진작에서부터 구단에 전달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사실 끝까지 선수들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구단의 방침과 또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도 그렇게 또 좋은 성적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나오긴 했는데 저는 제 경험상 저도 선수 시절 때 성적이 안 좋아서 지도자분이 감독이 교체가 된 적도 있었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가 분명히 이 선수들, 분명히 아닉스 감독은 경험 많은 선수들을 토대로 중심에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이유는 경험과 책임감입니다. 그 선수들에게 믿고 맡기고 또 그 위에 이제 조금 더 뒤에 따라줄 수 있는 컨디션 좋은 조금 더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선수들과 같이 융화를 만들어내면서 충분히 이번에 또 이 첫 경기를 어떻게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 이게 지금 에피솔이 조금 더 에피솔 팬들에게 승점 3점을 선물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의 숙제를 빨리 풀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의 성적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네. 사실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이르는 건데 그죠.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서울은 화려하죠. 특히 기본적으로 미드필더가 굉장히 화려한 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팔로세비치, 기성용, 오스마르는 센터백과 미드필더를 다 보는데 이런 모든 선수들이 다 이름값, 그다음에 볼을 기본적으로 상당히 잘 찹니다. 네. 그 기억 아마 하실 텐데 시즌 초반에 기성용 선수가 막 연속골 넣고 좋았죠. 서울이 좋았던 그 흐름이 있는데 그때 보면 팔로세비치가 미드필더로 잠깐 내려 3선으로 내려와주면 기성용 선수가 만들어진 공간에서 들어와서 중거리도 때리고 볼도 좌우로 좀 뿌려주고 이게 되게 좋았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약간의 부상자도 생기고 시즌이 거듭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대체적으로는 빠른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이가 좀 있거나. 네. 그러니까 또 기동력이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못 뛰니까 간격이 벌어지고 공간이 또 열리니까 상대가 여기 들어와서 압박하니까 볼을 뺏기고 상대는 또 빠르게 공격 들어가서 슈팅 때리고 반대로 서울은 끊어도 빠른 전개가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운데서 좀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결국에는 기동력의 문제, 중원이 장점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점이 된 게 서울의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말씀해주신 기성용과 오스마르 대표적인 서울의 미드필더 에이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특징이 분명하죠. 볼을 너무 잘 찹니다. 그죠? 기술적인 선수들인데 하지만 수비력이 강하거나 혹은 스피드 있게 전환하는 게 그렇게 빠른 선수들은 아닙니다. 상대가 저렇게 밀고 들어올 때는 두 선수가 있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압박, 이렇게 공간을 너무 많이 내준다는 게 문제였어요. 수비와 전방의 공간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상대에게 지금도 보면 저 굉장히 위험 지역인데도 미드필더 쪽에서 수비 쪽으로 눌러주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공간이 열리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죠. 네. 그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숫자는 4명이나 많지만 네. 이창민 선수 하면 K리그에서 대표적인 중거리를 때리는 선수인데 슈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박 타임이 늦다 보니까 지금은 선수 많지만 역시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이 좀 고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을 잘 차는 미드필더들도 현대 축구의 흐름으로 봤을 때 특히나 K리그가 굉장히 터프한 리그인데 기동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공 잘 차고 좋은 선수라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오스마르 기성용 선수가 지금 뭐 기동력 계속 이제 어쨌든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선수들이 있다면 그 선수들한테 어떤 걸 원하세요? 전방으로 뿌려지는 패스, 좋은 패스. 미드필드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 볼 관리, 퍼스트 터치, 양측면으로 또 때로는 전방으로 정말 기가 막힌 패스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정감 있는 경기력 플러스 그렇다면 그 안정감 있고 좀 더 세련된 축구를 원하는 그 반대로 좀 더 개인적으로는 좀 더 투지 넘치는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좀 더 그 옆에 좀 조합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전 조원이 같은.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애매하긴 한데 사실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저는 그러니까 굳은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선수들. 메시를 갖다 놓으면 그 옆에는 많은 활동량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런 만큼 그 선수들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기성용 선수, 오스마르 선수
결과적으로 경기장 안에서 이 선수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조금 더 이 선수들을 좀 더 서포트할 수 있는, 정말 부지런히 뛸 수 있고 정말 꾸준히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그런 조합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듭니다. 저는 저 의견에 아주 100%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수를 놓고 봤을 때 이 선수 한 명이 축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명을 두고 이 선수가 공격은 잘하는데 왜 수비가 안 돼? 수비는 잘하는데 왜 공격을 못 해? 이래버리면 그럼 어떻게 혼자 다 하는 게 축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살려주고 부족한 건 다른 선수가 메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지난 전북 경기에서 저는 그 힌트를 보여줬다고 봐요. 맞아요. 그 경기에서는 뭐 변화도 필요했고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에 백상훈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뛰는 여름이라든지 네. 이런 어린 선수들이나 경험 많이 뛰는 선수들을 뒤에 받쳐줬단 말이죠. 근데 그 경기는 이제 어린 선수들이나 그런 선수들만 쭉 꾸렸던 그렇죠. 거고, 이제 기성 선수는 후반전에 투입을 시켰는데 이런 선수들을 얼마나 적절히 조합을 이루느냐. 기성 선수에겐 기성 선수 잘하는 걸 딱 맡기고 다른 선수에겐 다른 선수가 또 잘하는 걸 맡겨서 결국 이 퍼즐 조각을 제대로 짜는 것이야말로 팀을 꾸리는 거고 감독의 역할이고 지금 서울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저는 안수 감독도 그래서 허리 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앞에 이야기했던 볼을 잘 차는 선수들과 많이 뛰는 어린 선수들의 조합을 뭐 2대1이나 1대2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조합을 아마 안희수 감독도 고민할 것이고 이번 주말에 쓰지 않을까 좀 보입니다. 네. 중원에서의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해결의 실마리 정도를 전북전에서 보여줬다고 좀 할 수 있겠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다 문제가 있거든요. 수비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수비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난 전북전에서도 이길 수 있는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엔 뒤집혔거든요. 저는 뭐 경기를 보면서 너무나 사실 재미난 경기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설레이는 마음에 이 경기를 봤고 네. 또 박문성 해설위원님 또 중계도 하셨잖아요. 근데 우선 뭐 저희 좀 이따 이야기도 하겠지만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건 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를 좀 더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경험적인 게 또 조금 더 그렇죠. 부족하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골 실점 장면을 좀 더 본다면 저는 그게 좀 더 많이 아쉽다기보다 좀 아파요. 네. 지금 상황도 좀 더 보시면 선수들이 좀 더 결과적으로는 이건 이승기의 슈팅보다는 푸니모토의 슈팅을 좀 더 예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선수들이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력도 좀 더 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승기의 슈팅이 또 워낙 좋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전 과정에서 파울을 또 주는 것도 아쉬웠고 지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골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쿠니모토가 문선민이 확실히 또 크로스를 좀 더 컵백을 잘 내주긴 했는데 이 장면에서도 F서울 선수들이 뒤에 있는 홍정호를 아무도 보지 못해요. 완전히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으로 봤을 때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들의 생각과 심리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여유가 없다. 네. 그 여유를 찾기 위해서는 빠른 승점 3점, 1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실점 장면 저도 이제 또 동의하는 게 그럴 때 여유, 그러니까 이 멤버들은 보면 정말 모든 걸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 그 단어에 딱 꽂혔는데 처절하다 이런 거 쓰더라고요. 어린 선수들이 정말 아파요. 몸을 던지더라고. 막 던지고 뛰고 막 경기 끝나고 다 쏟아낼 정도로 했는데 처절함은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이것만 보는 시야가 거죠. 좁아지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그 진짜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수비벽을 쓸 때도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비벽을 잘못 쓴 거죠. 네. 이쪽만 잡느라고 수비벽을 이쪽도 잡아놨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유가 있고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있었으면 야 오른발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오른발 그렇죠. 각을 완전히 열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처절하고 이건 간절함은 있었지만 경험.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 그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경험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 멤버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할 것 같고 네. 이제 경험 있는 선수들과 조금 더 부지런히 정말 좀 더 그렇죠. 꾸준히 일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의 조합이 너무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요번 성남전 F서울이 또 준비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유를 찾고 그리고 꾸준히 일을 하면서 중원에서 기동력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수비적인 집중력과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다 중요한 것이 축구는 사실 골을 넣어야 이제 이기는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그럼 공격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공격적인 부분은 저희가 스탯을 보면서 지표들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격적인 지표만 보면 빌드업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볼 소유 시간이라거나 파이널 서드에서 이 패스라거나 상대 박스에서 이루어진 패스들의 지표들은 대부분 중상위권, 아니 상위권에 가깝습니다. 전진 패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후에 슈팅이나 득점으로 가면, 즉 실제 득점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스탯들은 갑자기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결국에 중요한 게 이렇게 패스 성공률이 높은데 득점으로 왜 연결이 되지 않는가를 이야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크게만 하고 좀 디테일하게는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스탯은 왜 나오느냐? 볼을 오래 소유하고 패스 잘하는데 골 못 넣어. 두 가지죠. 하나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국 팀이 할 수 있는데 피니시 마지막은 스트라이커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의 지금 부상이라든지 약간의 부족이 나타난 현상이고, 또 하나는 볼을 어디서 소유했냐를 봐야 돼요. 그렇죠. 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앞에 이야기했던 미드필더들이 볼을 정말 잘 소유하고 잘 차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그 아까 했던 공간이 멀어지다 보니까 정말 더 위험 지역까지 못 올라가고 사이드나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의 볼 소유,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U자형으로 많이 소유한다든지 이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피니쉬의 문제와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허리 쪽에서의 약간의 좀 더 전진된 움직임의 부족, 네. 이런 게 나타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뭐 앞쪽에서 파이널 서드에서의 지표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박문성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플러스 결정력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다음 지표를 보면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축구 보시는 분들이 또 해외 축구 K리그 팬들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대 득점이거든요. 뭐 XG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가장 낮은 팀이 앱소울이다. 즉 기회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골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는 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 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력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골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실제 골이 나오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주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살짝씩의 이 가능성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이죠. 네, 우선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선수의 활약을 너무나 기대했고 바랬거든요. 네. 근데 그 선수가 또 절대적으로 조씨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조영욱 그런 분이 있으시네요. 선수. 네. 네, 근데 조영욱 선수가 사실 이제 올림픽 대표팀, 그죠? 네, 좀 더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지금 조금 스탠스가 좀 더 좋지 못했죠. 근데 최근에 조금 더 폼이 살아나면서 득점을 또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연속 경기에 뭐 이어서 이제 공격 포인트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조영욱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양 측면에서 때로는 측면 뭐 발빠른 또 장점을 또 살릴 때도 있고, 또 볼과 가지고 있을 때 또 상대를 한두 명 정도 충분히 제낄 수 있는 능력과, 또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또 볼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또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사실 나상호가 볼을 잡았을 때 고요한이 이제 또 하프 스페이스를 또 이용하면서 볼이 들어가고, 네. 여기서 이제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조영욱이 정말 올 시즌 첫 골이죠. 네. 그래서 골맛을 봤어요. 이 이후에 조영욱이 이 득점 이후에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고, 사실 그리고 이제 또 지동원이 또 합류하면서 공격 라인에서 본인이 이제 좀 더 처진 스트라이커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지금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좀 더 공격에 가담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능력들, 지금 상대의 뒷공간을 또 활용하면서 확실하게 골까지 돕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동원 선수가 또 화면에 보여서 또 많이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부상이라서. 근데 네. 저는 조영욱 선수가 또 살아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팔로세비치가 좀 더 잘해왔던 포지션, 처진 스트라이커에서 좌우측 갈라주고 또 안쪽에 받아주면서 원투, 마무리, 피니싱까지 너무 좋았는데, 최근에는 미드필드에서 좀 더 처진 볼 배급과 양측면도 갑니다. 사실 팔로가 또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가 아니기 느낌은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더 조합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에피서울이 특히 이제 아닉스 감독이 팔로세비치를 어떤 식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네. 조영욱이 살아나고 빠르게 지동원이 이제 팀에서 복귀하면, 좀 부상 이후에 복귀를 하면서 공격적인 부분이 팔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조영욱 이야기 나왔고, 그다음에 팔로세비치, 지동원 선수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 하나 또 추가해야 될 선수가 있죠. 가브리엘 선수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동원과 가브리엘이라는 카드가 들어오면서
제공권 부분에서는 또 서울이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네, 물론 이제 지동원 선수가 아까 골을 넣고 이제 그 이후에 부상을 좀 당했고 네. 박주영 선수도 지금 이제 부상 여파가 그쵸.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가브리엘 카드가 아마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는 좀 중요하게 쓰일 것 같아요. 조용 선수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가브리엘은 아무래도 확실한 특징이 있죠. 피지컬이 좋습니다. 저렇게 공중볼이라든지 박스 안에 침투해서 비벼보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팔로세비치가 열어줬을 때 가브리엘이 사이 공간에서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고요. 이제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 연결되는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그렇죠. 일단 높이는 기본적으로 워낙 그거는 좋아요. 진짜 예. 좋아요. 지금 이제 안익수 감독이 와서 서울을 이끌어갈 때 마냥 공격적으로 가진 못할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경기 한 경기를 가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공격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갈 거고 간다면 숫자를 적게 넣어주면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걸 찾겠죠. 그랬을 때는 가브리엘 높이를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요. 가브리엘의 머리 결국 롱볼을 쓴다는 얘기는 좀 너무 투박하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막힐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죠. 그렇죠. 부상자도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브리엘을 놔둬놓고 심플하지만 효과적인 공격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안익수 감독 체제의 반전에 있어서는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네. 보입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두 분이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새로운 사령탑, 안익수 감독이 어떤 식으로 조합하는지가 중요한데 안익수 감독은 K리그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감독의 스타일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지도 스타일도 안익수 감독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서울 현재 상황과 안익수 감독의 조합 어떤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지금 당장에 안익수 감독님께서 이제 합류를 했을 때 우선 첫 번째로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심리 치료사가 되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많이 헤아려 주시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선수들과의 같이 정말 이렇게 하자라는 단단한 팀을 만들 수 있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술적인 거, 뭐 지금 말씀하신 가브리엘, 뭐 지동원, 기성용, 오스마르, 조영욱 사실 이제는 이거는 뭐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심리적으로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경기를 임할 수 있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익수 감독이 이번 경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올 시즌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파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빠르게 심리적으로 치유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익수 감독의 기본적인 축구의 컬러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훈련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1시간 반 훈련을 딱 잡아놨죠. 1시간 반 훈련을 딱 해요. 그것도 굉장히 집중 있게 좀 강하게 하시거든요. 체력 훈련을. 딱 해서 이제 선수들이 1시간 반을 딱 쏟아냈어요. 그러면 막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딱 그러면 잠깐 자 5분만 다시 인터벌 10분만 다시 인터벌 왜 하냐면 그 안익수 감독님의 철학입니다. 결국 승부는 마지막에 체력이 떨어져 있을 때 누가 마지막 5분 10분 안에 그거 한 발짝 더 뛰는 게 한 골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다. 체력을 굉장히 좀 중시 여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번 주말을 포함을 해서 서울의 남은 일정을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네. 축구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뛰면서 계속 눌러대는 그런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안익수 감독 특유의 스타일 그리고 뭐 들어보셨고 또 기사도 보셨겠지만 이 선군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 모습을 서울과 어떤 식으로 접목시켜서 이 위기를 탈출하느냐가 중요한데 자 그래서 성남 경기가 중요합니다. 성남 경기가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경기인 것과 동시에 부상 선수가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가용 자원도 많지 않거든요. 이 서울이 성남전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나올까요? 공격적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일단은 패배를 끊고 그 다음 이 이후를 도모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저는 여기도 이제 적어놨지만 정말 수비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수비가 중요하다. 제일 크거든요. 우선 안익수 감독의 거의 이제 축구 철학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켜가면서 좀 더 그다음 빠르게 이제 좀 전개하면서 공격적인 부분을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축구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안정감 있게
가지고 가면서 좀 더 빠르게 카운터택을 가져가는 그런 좀 더 축구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수비적인 안정감 이후에 미드필드에 경험 있는 기성용과 또 오스마루 좀 더 부지런히 뛸 수 있고 그래도 경험이 많은 여름이 좀 더 경기에 대한 좀 더 어떻게 보면 중원을 지켜주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또 마무리가 좀 더 요즘에는 좀 더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하지만 조영욱 선수가 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영욱이 좀 더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를 또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수비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성남전을 준비하지 않을까 네. 좀 더 생각이 듭니다. 수비의 안정감 그리고 조원희 해설위원의 말씀처럼 지금 안익수 감독 이하 FC 서울 선수들이 정말 좀 더 해줘야 됩니다. 좀 더 뛰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어떤 그림을 좀 그릴 것 같으신가요? 첫 번째 경기. 근데 그렇게 좀 더 간절한 느낌은 예. 성남은요? 성남도 사실 맞아요. 지금 상황이 양팀 모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게 주제가 서울이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성남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많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지금 사실 이 두 팀은 멸망전입니다. 네. 네. 여기서 지면 승점 6점짜리 경기예요. 단두대 매치란 말이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걸 다 걸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느낌은 어떤 게 하면 성남은 홈이기 때문에 승점 3점짜리를 좀 더 원하는 경기. 그래서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느낌이 좀 있고요. 서울은 일단은 이 패배를 끊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중요하죠.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맞습니다. 감독까지 바꿔놨는데 졌다? 그런 상태에서 성남에게 졌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익수 감독은 원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수비. 그래서 정말 무승부 아니면 그러다가 카운터 때려서 승리.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경기는. 그러면 결국 두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통점이 첫 번째 경기고 지난 경기에서 또 아쉽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지 않는 선안에서 그 이유를 도모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F서울이 지금은 그렇게 가야 돼요. 네. 뭐 당연히 많은 F서울 축구 팬들이나 또 F서울이라면 골을 넣어야 되고 뭐 당연히 좋은 경기, 화려한 경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들하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F서울 상황이 그저께는 지금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안정감 있게 좀 더 견고하고 단단한 수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선수들이 좀 더 자신감을 빠르게 회복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익수 감독이 새로 왔고 그러나 위기에 빠져 있는 FC 서울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결국에는 서울 성남 경기, 이 성남 대 서울 경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저희가 또 다음 다이내믹 피치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고요. K리그2 28라운드 경기 결과도 정리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과 대전 무승부입니다. 대전이 최근에 승점을 좀 잃고 있고요. 안양과 김천은 쭉쭉 나가면서 두 팀 간의 승점 차가 좀 안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경남 대 전남 경기에선 전남의 승리, 그리고 부천이 원정길에서 안산을 잡아냈습니다. 자, K리그2도 빡빡한 우승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 팀이 좀 미끄러져야 밑에 팀에서 좀 올라가고 이게 바뀌고 그러는 게 있는데 김천이랑 안양은 같이 짠 것처럼 이길 때 같이 이기고 비길 때 같이 비기고 이러니까 승점차가 안 줄어들어요. 저 선수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수원 FC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제가 이제 수원 삼성 시절에 오늘 이제 F서울이 또 오늘 주제가 이제 F서울이니까 F서울이 한번 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승점 한 2점 차이로 앞서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막 비기면 같이 비기는 다행이죠. 근데 저희가 이기면 또 같이 이기는 지면 또 다행히도 또 같이 져요. 네, 진짜 얄궂어요. 어떻게 딱 이렇게 지금 되는지. 안양과 지금 대전은 조금 좀 아쉽기도 하지만 네, 지금 상주가 김천이 상주가 지금 안양과 김천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김천은 사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스쿼드가 너무 좋습니다. 고승범이 합류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고 또 안양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조직력 있게 미드필드를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가면서 결정력 있게 지금 안양이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양 좀 마음속으로 정말 응원을 하고 하는데 최근에는 정말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어떻게 보면 K리그 2에서 또 많은 팬들이 또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대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주춤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주춤하는 동안에 경기력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승하는 팀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수비죠. 그렇죠. 네. 공격 막 100골 때려 넣었는데 막 실점을 80골 해버리면 우승 못해요. 문제 있는 팀이죠. 골을 좀 못 넣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점을 하면 우승하는 경우들은 네.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좋아야 되는데, 대전이 보면 경기들에 가끔씩 막 4골, 뭐 3골 이렇게 먹는 경기들이 종종 나와요. 있죠. 이거는 경기 기복도 있는 데다가 수비. 그러니까 결국 대전이 지금 뭐 중위권 하려고 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승격을 하려고 돈도 많이 쓰고 이런 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 수비 안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확실히 올 시즌 쭉 보면 대전이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아니, 이민성 감독도 정말 좀 머리 아플 거예요. 고민이 많죠. 네, 정말 왜냐면 좋을 때 너무 잘하거든요. 맞아요. 기복 자체, 경기력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쑥날쑥 좋을 때 너무 좋고 안 좋을 때 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수비적인 부분도 정말 인터뷰를 통해서도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안정감을 좀 더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대전, 그리고 저는 안양, 그리고 김천, 이 세 팀이 진짜 올 시즌에 K리그 때 누가 승격을 할지 네. 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잠깐 대전이 주춤했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죠? K리그2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모릅니다. 없어요. 정말 몰라요. 깜빡하고 나면 순위표가 바뀌어 있거든요. 절대 몰라요. 한 네. 경기 뭐 어떻게 되면 그대로 뭐 한 6점 이상 금방 벌어갑니다. 바뀌어요. 금방 따라갑니다, 이거. 네. 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위표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다시 보고 또 1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천과 안양이 51점, 50점이고 대전이 살짝 주춤해서 45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남아있는 라운드로 봤을 때 이 5점, 6점 승점 차이 또 뒤집힐 수 있는 승점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전남이 있는데 전남까지도 4점권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전남.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 네 팀들, 그리고 또 김천이 이번 후반기 때 이제 남은 경기를 얼만큼 지금 이 점수를 지켜갈지도 너무 궁금해요. 네. K리그2의 우승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 자, 그러면 K리그1 순위표 보겠습니다. 경기 수가 이제 얼추 맞춰졌거든요. 그런데 전북이 울산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 어마어마한 매치가 맞아요. 있습니다. 울산과 전북의 맞대결인데, 이것도 역시 승점 6점짜리 경기죠. 저 선수들 원래 하루 전에 경기장 갑니다. 저희 하루 전에 이제 원정 가죠. 그죠? 전북 선수 이틀 전에 갔습니다. 야. 네, 그래서 지금 선수들 어제 출발해서 지금 오늘 뭐 그라운드 컨디션 뭐 모든 거 있어서 좀 준비를 좀 확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 중요한 경기 많거든요. 울산 대 전북 경기, 이 경기에서 만약에 전북이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하면 울산 독주 체제 굳힐 수 있는 상황이고요. 포항 대 대구 경기에서, 그리고 인천 대 제주 경기에서도 중상위권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 대 서울 경기, 이거 단두대 매치입니다. 와. 아니 저희 네. 인천 너무 잘하는 거 저희도 한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인천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인천 네.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말씀을 네. 잘하신 게, 저희가 네네. 오늘은 이전 다이내믹 피치와 다르게 한 팀을 좀 깊숙하게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사실 세계 어느 리그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든 요쯤 되면 여러 가지로 팀별로 스토리가 많이 생깁니다. 완전히 초상집인 집, 그리고 조기 우승이랑 비슷해진 집, 여러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떤 팀을 다음에 다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약간 컨셉을 바꿔봤거든요. 이 컨셉이 바뀌어서 잘 진행이 되려면 두 분의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네, 조은 예술이님 오늘처럼 빵빵하게 준비를 해오셔야 됩니다. 저는 이 다이나믹 피치를 하면서 선수들이랑 통화를 안 하게 돼요. 왠지 모르게 더 뭔가 이런 선수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제가 전화를 한 건데 네. 뭔가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느낌이라서 일부러 전화 안 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SNS에 뭐 댓글을 달거나 뭐 이런 정도면 뭐가 다르죠?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예. 느낌이 아니고 안무만 묻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많이 해주세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제작팀 따로 전화를 개설을 해서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는데 아닙니다. 뭐 편안하게 선수들이랑.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여기 나와서도 이렇게 듣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듣기도 하지만, 필드에 경험이 있는 우리 조원희 위원이 나와서 이럴 때 선수들의 어떤 그 감정, 심정, 분위기, 그다음에 거기서 현장에서의 이런 영역을 얘기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걸 팬들도 느끼면서 그럼요. 와, 그렇구나, 우리 K리그가 우리가 있는 이렇게 그냥 종이로만 공부했던 거, 글로만
공부했던 거하고 좀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거에서 앞으로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런 대단한 조은 의원님 그리고 방송 의원님도 사실 이 프레임이 이렇게 짜여져서 그렇지 방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 전술적인 부분 체크를 또 워낙 잘해주시기 최고시죠.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K리그 팬들의 어떤 최고시죠. 딥한 궁금증 그리고 갈증을 저희가 이런 느낌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피치 끝이 아닙니다. 이정현 아나운서 궁금한 게 있고요. 그리고 장현정 아나운서의 크썰이 있습니다. 쭉 단일 피치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널 고정. It's okay, it's okay, it's okay, I'm not okay. K리그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안녕하세요. 궁금한 K 이정현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먹고 살기 힘들죠? 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K리그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선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생존 경쟁도 있고 나이도 있고 앞을 향해 쭉쭉 나아가는 인천의 정혁 선수, 오반석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혁 선수, 오반석 선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제목을 거꾸로 K리그를 거슬러 오르는 두 선수라고 제가 이렇게 좀 구식으로 지은 게 아니라 피디님께서 지으셨어요. 네, 연호 노래를 함께 불러주세요. 선창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선창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흐르는 강물을 저희가 또 두 분을 이렇게 같이 모신 이유가 첫 번째로 나이인데요. 우선 인천이 두 분을 영입하겠다고 밝혔을 때 노장 선수들이다, 또 인천이 영입을 잘 한 걸까라는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의문을 멋지게 날려버리는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또 처음에는 이런 시선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부담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고 일단은 조성환 감독님이 부담 없게 좀 편하게끔 뭐 제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잘 할 수 있게끔 잘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8월 이 여름에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지만 좋은 성적으로 일단은 8월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반석 선수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임대로 왔을 때는 이제 최고참이었거든요. 최고참이었는데 이제 형들이 이제 김광석 선수나 뭐 김창 선수, 강민수 선수, 이제 혁이 형도 이제 왔는데 형들이 옴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좀 순번이 밀려나서 더 자신을 얻을 수 있었고요. 뭐 이제 형들한테 이제 좀 더 배움도 있었고 어린 선수들이 또 따라가는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팀이 좀 상승 곡선을 타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반석 선수의 수비에 대해서 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두 가지를 저희가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 오반석 선수는 포백보다 쓰리백에 더 잘 맞는 선수다. 네, 굳이 코멘트를 달자면 뭐 저는 이제 체감상으로는 이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아무래도 저기 시즌 초반에 포백을 쓰다가 좀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 이제 좀 성적이 나다 보니까 좀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그게 실력과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쓰리백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반석 선수는 오른발잡이임에도 쓰리백에서 왼쪽 자리를 선호한다. 글쎄요, 계속 쓰리백에서도 포백에서도 왼쪽을 쓰다 보니까 좀 편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른발잡이니까 또 오른쪽에 쓰면은 또 거기에 또 맞춰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리그에 전해져 내려오는 속설이 하나 있어요. 이제 공격수가 공중볼을 잘 따내는지 보려면 오반석 선수와 대결을 시켜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공중볼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웠던 선수 혹은 수비하기 어려웠던 선수로 누구를 꼽으시나요? 저보다 이제 신장도 좋고 이제 출중한 공격수들이 많아가지고 좀 뭐 굳이 꼽자면은
제공권에 있어서는 대구의 에드가 선수가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장이나 뭐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에드가 선수보다 제가 젊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젊은 패기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오반석 선수를 겨울에 영입한 인천이 여름에는 더 형인 정혁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정혁 선수는 이제 26살에 떠나서 35살에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천에서 데뷔를 하고 또 데뷔를 한 팀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일단 감독님하고 뭐 구단하고 되게 감사드리고 돌아와서도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전북이라는 팀의 정상에 있는 팀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또 해야 될 플레이가 있고 해야 될 생활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제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도 가졌지만 책임감도 되게 더 많이 갖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게 인천에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체력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또 아길라르 선수가 정혁 선수 플레이랑 나이 보고 와 진짜 크레이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외모를 보고 그렇게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게 본 거죠. 그런데 내 나이를 얘기를 했더니 정말 놀라면서 생긴 거와 다르게 나이가 많이 먹었게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체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 아길라르 선수가 놀란 건 동안이기 때문에 놀랐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제 입으로 하기 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는 것보다 관리한 만큼 잘 지금 뭐 따라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김도혁 선수와 인터뷰를 했을 때 김도혁 선수가 조성환 감독님 너무 좋으시다고 엄청 칭찬을 하셨어요. 이 감독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두 분께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나서셔서 이제 좀 더 선수단 분위기를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가 좀 잘한다고 해서 좀 업돼 있으면은 좀 감독님이 그런 걸 좀 눌러주시는 그런 리더십이 좀 형님 리더십이 통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선수단 입장에서는 너무 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해가지고요. 편한 마음에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좀 성적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달 넘게 이제 감독님을 이제 같이 생활하고 이제 훈련하는데 한없이 무섭기도 하고 어떨 때 한없이는 재밌기도 하고 뭔가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마성의 매력이. 감독님이 매력쟁이다. 그래서 이거 밀당의 귀재이신. 밀당도 잘하시고 여러 감독님을 경험해봤지만 조성환 감독님 같은 매력을 가진 분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감독님이 또 시작이 좋았으니까 혁이 너가 끝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이 좋은 만큼 끝에도 좋게끔 제가 더 잘 책임감 갖고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밀당의 귀재 조성환 감독님, 저도 나중에 뵀으면 좋겠고 그럼 오반석 선수는 이렇게 작년에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와 지금 성적이 좋을 때 함께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라커룸에서나 아니면 경기를 앞두고 하는 대화에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주위에서는 이제 조금 강등권에 벗어나서 좀 더 편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체감상으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강등권에 있거나 뭐 이제 6위권 순위 싸움에 해도 선수들 임하는 자세는 항상 치열하고 이제 간절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는 이제 그래도 조금 라커룸에서는 이기자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형성되는 건 올해가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은 강팀 상대로도 조금 무너지지 않는 초반에는 좀 좋진 않았지만 지금은 좀 팀이 단단해지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강팀과에서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선수들의 의지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혁이 형과 이제 형들 중심으로 해서 고참들이 좀 더 그런 걸 어린 선수들에게 좀 끌어내려고 하는 부분의 대화는 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성적이
좋으니까 사실 노장은 뭐 긴 시즌은 안 된다, 후반기에는 퍼진다, 새로운 얼굴로 리빌딩이 필요하다라는 고정관념을 내가 좀 깨고 있다라는 생각에 뿌듯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뿌듯하기보다는 제 역할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뭐 준비한 만큼 뭐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뭐 소리 듣지 않게 또 그런 소리가 나오면 물론 또 되지 않겠지만 그런 소리 나오지 않게 좀 더 잘 준비하고 어떻게 되면 더 무게감이 있고 책임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오반석 선수는요? 이제 혁이 형이 되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혁이 형 같은 이제 부록의 나이에도 혁이 형 한 경기에 13kg씩 막 뛰거든요.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린 선수들은 참 이제 교감이 되고 이제 노장 하면은 이제 광석이 형은 싫어하겠지만은 광석이 형을 엄청 이제 후배들이 많이 따르고요. 그런 관리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참 선수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AT 선수들 관리해 주시는 AT 분들이 엄청 고생하시면서 이제 노장들한테는 또 특급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올 시즌 저희 큰 부상자, 장기 부상자가 없어가지고 또 순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수들도 자신 있게 플레이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케어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 운동이 너무 잘 될 때 있잖아요. 운동 끝나고 좀 거울 보면서 살아있네, 팔팔하네, 약간 이런 생각 가끔씩 안 드세요? 그건 이제 20대 때 그런 거고요. 지금은 빨리 씻고 가서 이제 애기랑 놀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달라진 게 있다면 확실히 운동 끝나고 거울 보면은 좀 많이 패여 있더라고요. 네. 그 S사 화장품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모2 씁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좀 오반석 선수, 정혁 선수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K리그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인천 팬분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현실에선 또 코로나라는 이런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되게 많고 언젠가는 그 팬분들과 같이 경기장에서 같이 웃으면서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쪽 지방 구단에 이제 경기하고 가게 되면 팬분들이 좀 들어오기 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제 빨리 팬더밍 사태가 진정돼가지고 팬들이 경기장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팬분들 기대치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힘을 더 주시면은 이제 인천 팬분들이 좀 큰 물에서 놀 수 있게끔 선수들 잘 노력하고 준비할 테니까 또 많은 응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키리님의 플레이리스트는 2010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K리그는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곳입니다. 순위표에 있는 성적으로 말해야 하는 곳이죠. U22 제도도 좋고 또 새로운 각종 소년단의 등장도 좋지만 또 우리 베테랑 선수들이 그동안 보내왔던 시간, 그 소중함을 함께 존중하고 또 즐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의 궁금한 K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만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로쿠꺼. 안녕하세요, 여러분. 짱크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영하게 왔냐면요. 오늘은 유스 챔피언십이 열린 창녕을 가기 위해서 이곳 서울역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어린 선수들이 지난 8월 20일부터 오늘 30일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를 뛰고 있는데 마지막 결승전을 취재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창녕에서 만날까요? 고고! 한 맞았어? 왜 그래? 진짜 오늘 운동 이쁘지 않나? 오늘 제가 영해 보이려고 앞머리까지 자른 스타일로 해달라고 하고 이건 열다마다 아이돌처럼 해주세요. 유튜브에 자꾸 크스타일 최고다
선수가 장기 골매 막 이런 댓글들이 자꾸 올라오던데 지인 찬스를 쓰거나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준 덕분에 장카가 힘내서 끝설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날씨가 되게 어두워지네요. 도착하시자마자 배고프시다고. 네, 시작하자마자 배고프다 보이긴 했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발음도 되지 않아요. 빨리 가서 제가 우리 유수 선수들을 외국인처럼 받아들이고 좀 이따 만나요. 급하게 되게 종료하려고 하시는 거 기분 탓이죠? 아니 기분 탓이죠. 짜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창녕에 왔습니다. 정말 경기장밖에 없어서 축구에 가장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제가 걸어 다니면서 한 곳 한 곳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Go! 뭔가 익숙한 사람이 어디로? 가시죠. 대장님! 아버님! 뉴스의 아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K리그 유스 에디터를 하고 있는 최동혁이라고 하고요. K리그 유스 주니어는 2011년부터 받고 2015년부터 프로축구연맹과 같이 K리그 유스 에디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뉴스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특히나 그 스토리를 좀 재밌게 봤거든요. 어떻게 기획을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K리그 주니어나 K리그 유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K리그 팬분들께서 좀 접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저희들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성인 선수들이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 아마추어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 선수들의 조금 풋풋하고 좀 활기차고 재밌는 모습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을 넣었다. 그러면 에디터님을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는 선수들도 있나요?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이 선수들이 아직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카메라가 있는 쪽보다는 반대쪽 골대로 뛰어가서 자신들끼리 좋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대로 뛰어가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따라가실 수도 없고. 네, 제가 막 뛰어갈 수도 없고 선수들 좋아하는 등만 나오니까 사진에.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 유스 선수들의 명장면이 있을까요?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바로 어제 골을 넣었던 오세훈 선수 얘기도 먼저 하면은 이제 오세훈 선수는 2015년도 1학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3학년 때에는 현대고등학교에서 5관왕을 할 만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근데 5관왕을 하면서 정말 많은 우승 트로피를 땄지만 정작 이 챔피언십에서는 우승을 하지 못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올해 광주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엄지성 선수가 엄지성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챔피언십의 유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엄지성 선수가 2019년도 개막전에서 해트트릭을 했고요. 2020년 개막전에서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두 대회 연속 개막전에서 해트트릭을 한 선수가 엄지성 선수 1명밖에 없고요. 그리고 엄지성 선수는 2020년 개막전에서 해트트릭을 하고 16강 부산 언더 18전에서 해트트릭을 해가지고 한 대회에서 2번 해트트릭 한 선수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엄지성 선수가 지금 이렇게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는 거는 결국 유스 때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또 프로에서 좋은 활약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유스의 아버님으로서 정말 많이 뿌듯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이 선수들이 성장 과정이라고 할까요?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자라온 모습을 보았으니까 이 선수들이 프로에 입단을 하고 데뷔전을 갖고 골을 넣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 일도 아닌데 제 일처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선수들 막 골 넣고 막 활약하는 모습을 봤다 보면은 제가 막 일부러 찾아서 보기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활약하는 모습 보고 그리고 점점 더 예전보다 유스 선수들이 프로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 것들이 저의 가장 큰 보람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스타는 이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지금 K리그의 스타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K리그를 꿈꾸는 우리 유스 선수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우리 선수들 그리고 우리 K리그 유스 팀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좀 취재하고 K리그 팬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따라하기 위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따라하실 수 있는 거? 사진 찍고 링크하고 하트하고 저희 여기 가로질러 가요? 네, 가보시고.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여기는 인조잔디네요. 잔디 박사 장 박사. 잔디 박사, 잔디 박사. 아시네요? 이제 뉴스 박사, 장 박사. 저희가 또 PCR 검사를 다 받고 왔거든요. 저희 일주일에 PCR 2번 받은 정말 코 2번 쓰시기 괜찮습니다. 창량을 위해서라면. 정상입니다. 저는 35.7도. 그가 혹시 보는 오늘의 경기는 비방용인가요? 네, 비방. 켜져 있는데? 비방이요? 비방이에요? 진짜요? 네, 그럼요. 전 말했습니다. 예스! 끝났다. 현풍구밖에 오고 있다. 안녕. 갑자기 카메라 모든 카메라가 나를 벗어났어. 나라도 나를 찍어야지. 파이팅. 안 보여. 난 파이팅. 안녕. 왜 웃지 마. 제일 웃겼다 이거. 아니 근데 나는 못 보지만 그들은 볼 수 있으니까 응원을 받아가라고. 안에서 얼마나 비웃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야 또 이거 쓰실 거죠? 여러분 이제는 경기 시작 1시간 4분 전이고요. 오늘 경기 해설위원을 맡으신 서우정 기자님께 제가 직접 찾아가서 경기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빨리 가시죠. 부끄러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우정 기자님이 아니라 서우정 해설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다니.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희가 인스타 친구잖아요. 근데 한 번도 위원님 오늘은 또 K리그 유스 경기 해설로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스만의 매력이 있으면 뭘까요? 제가 작년에도 결승전 중계를 하고 올해도 결승전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도 이 금호고와 현풍고의 대결이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뿌듯하죠. 보는 게. 우리 아이들, 우리 새끼들, 내 새끼들. 우쭈쭈. 그런 느낌으로 항상 애정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셨는데요. 유스에서 봤던 선수들이 잘 자라서 K리그에서 이렇게 잘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어떠신가요? 오늘 결승전에 나오는 두 팀만 해도 최근에 좋은 선수들을 프로팀에 배출하고 있잖아요. 금호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엄지성 선수나 허율 선수가 있고 대구 현풍고도 이제 이진용 선수가 올해 대구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구단 스스로가 이렇게 자산을 얼마나 잘 키우고 또 아낌없이 잘 또 세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작품으로서 프로에 내놓는가라는 그런 육성의 과정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가 키워서 이렇게 내놓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정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스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팬분들이 K리그 팬분들이 유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팬분들이 유스 경기까지 보시려면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근데 저는 프로축구연맹이 정말 대단한 게 이 K리그 유스 관련된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SNS 등에 올리고 있어요. 그것만 팔로우하고 계셔도 이 K리그 유스 문화나 각 팀들의 상황들 그리고 어떤 선수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K리그 유스 SNS 구독하세요. 사진 찍고 윙크하고 하트하고 끝.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쉽고 너무 훈훈하잖아요. 저희는 훈훈한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유스 경기잖아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어떤 말을 사용할지 제가 찾아봤어요. 오저치고. 오저치고? 이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오저치고? 5, 4, 3, 2, 1. 오늘 저녁 치킨 고! 진짜요? 오저치고. 이틀 전에 저녁에 치킨 먹었는데 전혀 상상도 못했다 진짜. 팬아죠. 이건 좀 쉽죠? 팬아죠? 네. 팬 아니면 저리 가주세요. 네. 나왔다. 각 나왔다. 이거는 저리 가주세요가 아니라요. 팬 아니어도 저장. 팬이 아니어도 저장한다고요. 진짜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오늘도 내용을 정리하면서 중계까지 세박자로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반전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Off-white bands on the 101. Her face lights up as she's hung.
일단 제가 주장으로서 좀 한 게 없어서 친구들이랑 동생들한테 미안한데 진짜 친구들, 동생들, 코치, 감독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장에 부모님이 못 오셨어요.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 이 영상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까요?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들게 우승했는데 멀리서 응원 많이 해줘서 고맙고 더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팬분들 같이 모여서 오늘 경기 우승한 거 몸으로 한번 그 행복을 표현해볼까요? 혼자 시키라고 했는데 안 할 것 같아서 할 수 있어요? 혼자? 몸으로요? 몸으로. 하나, 둘, 셋. 와! 한 번 더. 와, 우승했다! 다 같이. 다 같이. 아니, TV에 나온대, TV에. 아니, TV에 나온대, TV에. 어디. My youth is yours, tripping on skies, sipping waterfalls. My youth is yours, run away now and forever. My youth is yours, the truth so loud you can't ignore. My youth is yours. 오른쪽 측면 이영재 다시 박스 안쪽까지 잭슨입니다. 라클란 잭슨이 K리그 첫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모든 출신의 라클란 잭슨의 득점. 야, 지금 이 슈트는 사실 행운이 좀 따르긴 했습니다만 이게 힐킥으로 넣어버렸어요. 야. 자, 경남의 여기서 달려서 에르난데스 선수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내서 공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백선동입니다. 앞쪽으로 연결한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가 복귀골을 신고합니다. 울산 현대입니다. 윤일로 선수가 빠지고요. 이동경 카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동준이 오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잠시 후 빠지는 위기죠. 자, 1점령 올라갑니다. 두 명의 선수를 민감하게 만드는 그런 트래핑이었었고요. 네, 이동경! 들어가자마자 이동경! 높은 선수입니다. 선상부에서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너무 잘합니다. 박동진 선수인데요. 선수가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박동진. 자, 개인 능력 있어요. 두 명 사이에서 띄워줬고요. 일단 박지혁 선수가 기민한 판단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중앙 쪽이에요. 볼터치가 약간 튀었습니다만. 자, 괜찮아요. 찬스인데요. 찬스는 슛! 오!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는데요. 번쩍인데요. 네. 네. 뭐 반응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박준영은 거의 어른땡이었어요. 조규성. 오! 벼락 승리인데요. 완전히 봅니다. 자, 찬스. 슛! 정말 잘 맞습니다. 네. 골대 맞고 자기 못 맞았던 것이 어찌 보면 백신처럼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 경기는 모두가 이제 절박해야 되는데. 네. 진짜 회로가 없는. 지금은요. 가브리엘! 들어갔어! 3대1입니다. 경기 뒤집는 서울입니다. 가브리엘! 아니, 지금 홍정호 맞고 들어간 것 같은데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전북입니다. 오히려 수비를 하나 들여다가 맞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홍정호가 걷어낸다는 것이 그리고 또 문선민에게 맞춰줍니다. 문선민! 나와요!
골 결자 해지 골입니다.